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건강보조식품 먹기 시작한 뒤로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 말이에요. 그냥 내 착각이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3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한 내과 전문의로서 단언하건대 그건 착각이 아니라 명백한 신호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한창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평소 궁금해하셨을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건강식품을 먹는데 몸이 더 이상해질까?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미리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지켜줄 소중한 정보니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73세 이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이상해요. 건강식품을 끊었더니 오히려 몸이 좋아졌어요. 알고 보니 이 할머니는 6개월 전까지 9가지 건강보조식품을 매일 드셨는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모든 걸 중단하셨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위 쓰림은 사라지고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잠도 깊게 자게 되신 거예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위험한 건강보조식품 5가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왜 의사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는 업계의 어두운 진실을 알게 됩니다. 셋째, 정말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조합들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보조식품 하나 없이도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의사만 아는 비밀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거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양심 고백을 하게 됐는지 실제 사례부터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 75세 박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가족들이 약국에서 권한 건강식품을 5년간 빼먹지 않고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라며 울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약사가 이거 드시면 치매 예방되고 혈관도 좋아져요 라며 권한 은행잎 추출물과 고용량 비타민 E를 매일 드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였어요. 더 가슴 아픈 건 할머니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건강해지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였다는 거예요. 또 68세 김 아저씨는 약국에서 폐 건강에 좋다며 권한 베타카로틴을 3년간 매일 드셨어요. 약사가 담배 피우시니까 이거라도 드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폐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병실에서 아저씨가 약사가 좋다고 한 걸 믿고 먹었는데 혹시 이게 암을 키웠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의학계에서는 이미 베타카로틴이 흡연자에게 폐암 위험을 높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건강식품업계나 일부 약사들은 여전히 몸에 좋다며 판매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약사들이 이런 위험한 사실을 말해주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강보조식품이 약국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처방약은 마진이 얼마 안 되지만 건강식품은 이윤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 몸에 좋아요. 이거 드시면 건강해져요 라며 계속 권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정말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건강보조식품이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이에요. 약사들이 항산화에 좋다,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라며 권하는 바로 그것들이요. 핀란드에서 29,133명을 8년간 추적한 결과 베타카로틴을 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폐암에 18% 더 많이 걸리고 사망률도 8% 높았어요. 70세 정할머니가 약국에서 권한 고용량 비타민 E를 5년간 드시다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것도 이 때문이에요. 약사는 주름도 없어지고 혈관도 좋아져요 라고 했지만 결과는 생명 위험이었죠. 두 번째로 정말 위험한 게 칼슘 건강보조식품이에요. 약사들이 뼈 건강에 필수, 골다공증 예방에 최고라며 고용량 칼슘제를 권하죠.
하지만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1만 2천 명을 추적한 결과 칼슘제를 매일 먹은 여성들이 심근경색 위험이 30% 더 높았어요. 74세 최 할아버지가 약국에서 권한 칼슘제를 하루 2000mg씩 4년간 드시다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것도 이 때문이죠. 할아버지가 약사가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심장이 망가질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알약으로 갑자기 들어온 칼슘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심장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은행잎 추출물이에요. 기억력 좋아진다는 말에 속아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71세 송 할머니가 3년간 드셨는데 기억력은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치과에서 이 뽑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까지 왔어요. 할머니가 기억력 좋아지라고 먹었는데 이제 이 뽑는 것도 기억에 남겠네라고 농담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3,000명을 6년간 추적해봐도 기억력 개선 효과는 전혀 없었어요. 돈만 낭비하고 출혈 위험만 높이는 거죠. 네 번째, 단백질 파우더의 신장 파괴 효과예요. 75세 윤 할아버지가 근육 키우자며 하루 2스푼씩 6개월 드셨는데 신장이 거의 망가져서 투석 직전까지 갔어요. 근육 키우려다가 신장 죽인 셈이죠. 반대로 같은 또래 김 할머니는 달걀, 두부, 생선을 몇 끼 조금씩 나눠 드셨더니 근육량이 오히려 늘었어요. 다섯 번째, 종합영양제 패키지의 간 독성이에요. 67세 이 할머니가 하루 한 팩이면 완벽하다는 광고 믿고 12알짜리 패키지를 매일 드셨는데 간 수치가 확 뛰어올라서 응급실에 왔어요. 고용량 비타민 A와 각종 허브가 간을 망가뜨린 거죠.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건강은 비싼 알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어요. 매일 차리는 밥상,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 가족과 나누는 대화 속의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궁금하시죠?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효과 확실하고 쉬운 방법들만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따라 하시면 3개월 안에 확실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일단 오늘 집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서랍이나 냉장고에 있는 모든 보조제를 꺼내서 식탁 위에 쫙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왜 먹고 있지? 라고 물어보세요. TV에서 봤다. 이웃집 할머니가 좋다고 했다. 인터넷 광고에서 봤다. 이런 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실제로 69세 한 할머니가 이렇게 했더니 27개 중에 21개를 정리하셨어요. 한 달 후에 오셔서 선생님, 알약 줄이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어요. 피로도 덜하고 소화도 잘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꼭 해야 할 게 혈액 검사예요. 또 돈 들어가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몇 년간 써먹을 수 있거든요. 비타민 D, B12, 철분, 엽산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확인하면 돼요. 한국인 80%가 비타민 D 부족이니까 이런 건 정말 부족하면 보충해야죠. 65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만성질환 있으시면 6개월에 한 번씩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지개 밥상 만들기예요. 무슨 무지개? 하실 텐데 간단해요. 빨간 토마토, 주황 당근, 노란 옥수수, 초록 시금치, 보라가지. 이렇게 하루에 5가지 색깔 채소를 드시면 그 어떤 항산화제보다 효과가 좋아요. 냉장고에 항상 3가지 색깔 채소는 준비해 두세요. 73세 박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피부도 좋아지고 변비도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칼슘은 이렇게 챙기세요. 멸치 5마리 먹으면 100mg, 두부 밥 모면 120mg, 우유 한 잔이면 200mg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햇볕이에요. 오전 10시나 오후 4시에 선크림 바르지 말고 15분만 맨살로 햇볕 쬐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걸으세요. 이게 그 비싼 칼슘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단백질은 손바닥 뻗치기예요. 몇 끼마다 본인 손바닥 크기만한 단백질을 드시면 돼요. 아침엔 달걀 2개나 두부밥 뭐, 점심엔 생선 한 토막이나 닭가슴살, 저녁엔 콩이나 견과류. 이렇게 나눠 드시는 게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근육에 훨씬 좋아요. 실제로 77세 최 할아버지가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근육량 2kg 늘리셨거든요. 네 번째, 진짜 뇌 건강법이에요. 매일 30분씩 빨리 걷기, 신문 큰 소리로 읽기, 퍼즐이나 새로운 것 배우기, 그리고 사람들과 수다 떨기. 이 4가지만 해도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져요. 75세 김 할머니가 요즘 손자 이름도 잘 기억나고 어제 뭘 먹었는지도 생생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일주일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치고 해볼까요? 월요일엔 집안 보조제 대청소하세요. 화요일엔 장 보러 가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달걀, 두부, 생선 이런 걸로 냉장고 채우시고요. 수요일부터는 본격 시작이에요. 아침에 햇볕 쬐며 15분 산책, 점심엔 색깔 채소 2가지 이상 넣어서 드시고 저녁엔 스쿼트 10번씩 3세트 해보세요. 목요일엔 뇌 운동이에요. 신문 큰 소리로 읽고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고 가족이나 친구와 30분 대화하세요. 금요일엔 단백질 체크예요. 몇 끼 손바닥 크기 단백질 드시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기록해 보세요.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우유 한 잔. 토요일엔 숙면 환경 만들기예요. 방 온도 20도 맞추고 오후 2시 이후엔 커피 끊고 잠들기 1시간 전엔 핸드폰 끄세요. 일요일엔 일주일 점검이에요. 피로감은 얼마나 줄었는지, 소화는 어떤지, 잠은 잘 오는지 체크해 보시고 좋아진 건 계속하고 힘든 건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진짜 성공 사례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72세 정할머니가 이 방법을 딱 3개월 따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혈압이 140에서 130으로 떨어지고 콜레스테롤도 280에서 220으로 내려가고 체중도 3kg 빠지셨어요. 그리고 한 달에 보조제 값으로 15만 원 쓰던 걸 3만 원으로 줄이셨죠. 할머니가 돈도 아끼고 건강도 좋아지니 완전 일석이조예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연구도 이를 뒷받침해요. 2024년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자연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한 사람들이 보조제 먹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20%나 낮았어요. 또 지중해식 식단하고 꾸준히 운동한 사람들은 보조제 없이도 심장병을 40%나 예방했고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걸 하나 깨달으셨을 거예요. 진짜 건강은 비싼 알약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거 말이에요. 매일 정성스럽게 차리시는 그 밥상 위에, 밖으로 나가시는 그 발걸음 속에, 가족들과 웃으며 나누시는 따뜻한 대화 속에 진짜 건강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집에 가서 보조제 하나라도 정리하시고 내일 아침 밥상에 색깔 채소 하나라도 더 올리신다면 벌써 건강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이런 진실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 보조제 끊고 나니까 몸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 음식 먹으니까 피로감이 확 줄었어요. 이런 경험담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계절별 맞춤 건강관리법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